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김태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 할멈 만덕객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조선조에서는 제일 최고의 등급이 선비고, 두 번째는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고, 세 번째는 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홍공상이라는 그런 지칭을 두고 그 외에 백정이나 천민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바로 이 기생은, 그 기생 만덕은 왜 기생에서 탈출해 나왔으며 이 사람이 그 제주도에서 그렇게 큰 장사를 할 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그 조선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그런 기생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황진입니다. 개성 그 기생으로. 황진이보다 더 대접을 받은 사람이 이 만덕여사입니다. 만덕여사는 기생 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교작, 금강산 정조대왕에 의해서 그 금강산을 구경을 했는데 그걸 교자상을 들고 소위 가마를 들고 운반한 사람이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생이, 그러니까 저 스님들이 기생을 되게 무시를 했는데 의외로 스님들이 들고 했었고, 또한 여기도 저 보시지만은 이 인물이 얼마나 좋아요. 이 만덕여사가 굉장히 인물이 좋았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이게 정조대왕입니다. 이 안에서 이 정조 그 대왕이 서민들이 함부로 왕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은여라는 직책을 주고 바로 안연을 했습니다. 황진이는 감히 왕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덕여사는 바로 그 왕까지도 보고, 또한 그 이후에 여기 보면은 그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된 겁니다. 원래 이 김만덕이는 이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아주 양반 출신입니다. 일찍이 그 아버지가 김응렬이라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만덕 11살 때 죽었습니다. 원래는 그 양반들도 3대를 배설을 못 오면은 서민으로 낙하가 됩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사를 했습니다. 해서 배를 타고 하다가 풍랑에 의해서 수상이 됐거든요. 죽으니까 곧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뭐냐면은 부부가 관계가 그 사이가 참 좋으면은 신랑이 죽으면은 부인도 곧 따라가서 죽습니다. 마찬가지 부인이 죽으면은 부부 사이가 좋으면은 신랑도 곧 죽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내 앞에서, 나는 전쟁터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는 데서 구경까지 참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올란에서. 그래서 그런 데까지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을 내가 죽은 걸 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원래 형제간들이 사남 7녀였습니다. 형제가 11명 있는데 다 죽고 내 앞에서 죽는 거 보고 겨우 3사람이 남았습니다. 다 죽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시고, 형들도 죽고, 누나들도 죽고, 아내는 맞아서 죽고, 또 자살도 해봤고, 한 걸 내가 봤고, 그래서 내 친구들도 자살한 것도 많이 봤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또 바로 월남에서는 내 밑에 있는 선임하사가 총을 맞고 직사해서 퍽 꼬그라지고 죽은 걸 내가 직접 구경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였는데, 바로 만덕이는 11살의 그 아버지가 풍랑으로 죽고 이제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났는데, 친척 손에 일시 기타가 했으나 기적의 등록에서 월중매 그 양딸로 들어갔습니다. 해서 처음엔 들어갔다가 그 기생에서 면천을 하고 재산을 불리게 됐는데, 혼인을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왔습니다. 만덕이.
그래서 제주도 바닷가 그 산지에서 해가지고 객주집을 했는데 거기는 창고도 하고 물건도 받아도 도매상도 하고 해서 1년에 1,000냥을 벌었습니다. 큰 부자가 됐다고. 그래서 물상객주를 했는데 나머지 물건도 보관해주고 창고업도 하고 여관업도 하고 도매업도 했는데 이때 이제 제주 흉년 때 재산을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돈을 제주도 관찰사한테 주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주라고 하고 이 사람은 따로 뭐냐면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흉년에 콩죽이 있잖아요. 콩죽을 쑤어가지고 한 사람당 한 사발씩 그 허기를 면을 쏘해가지고 그 굶어 죽지 않게끔. 왜냐하면 갑자기 쌀밥 먹으면은 밥 먹으면 죽어요. 그 위장이 빵꾸가 나가지고. 그래서 요런 돌을 가지고 보리가 이제 수확할 때까지 계속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도 몇 사람 그 부자들은 기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가 뭐냐면 벼슬을 줬어. 벼슬도 주되 뭐냐 실질적으로 가서 자기가 이제 그 군수가 하거나 위원장을 하거나 또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직책만 받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줄 수가 없으니까 여자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너는 그럼 뭘 하고 싶냐 하니까 이제 그 만덕이가 나는 임금님을 한번 먼 말치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강산을 한번 돌고 저는 와가지고 죽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조가 당연하게 해주라. 그 젊은 사람이 아주 여러분들 해경동 홍씨가 쓴 책도 이거 봤을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아주 정조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제주 목사가 했는데 이게 제주 목사가 이제 제주도는 도지사가 아니고 목사라 가지고 이게 큰 직화시 같은 직책입니다. 그래서 제주 목사가 이제 교일에 앞장선 사람들을 이제 중앙에 보고 오니까 이게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한양에 들어가서 임금이 있는데 멀리서 바라보고 금강에 들어가가지고 비로봉중 구경호가 있으면은 원이 없겠다 하니까 바로 그때 최재공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정조 대왕 밑에서 그 최재공이가 이제 소원을 들어주라고 윤호를 하니까 황진이 못했던 금강산을 유람을 시켜줬는데 제주에서 한양까지 올라올 말과 먹을거리를 선해청이라고 뭐냐면 지금 뭐냐면은 그 시기에요. 군수청 이게 식약청 선해청이 식약청입니다. 식약청이 선해청이 식약청에다가 허가를 해가지고 전부 해줬어요. 원래가 옛날에는 조선조 때에는 의사가 마패를 받으면은 거기에서 마패를 가져오면 한 마리가 들어있는 것은 역졸들을 10명을 하고 말을 10마리를 동원시킬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쪼개서 임금을 만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은여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임금을 보고 또 이 금강산에 들어가는 것은 강원도 감사가 경비하고 일꾼들을 모든 걸 지원을 해주고 또 내금강을 경유해서 유점선을 지나 고성 해금강 3일포 총석전까지 구경을 하고 한양을 와서 제주로 귀향을 할 때 정조의 특별 배로로 한양 양반들한테 당대 명사 이가환을 시켜가지고 만독을 전송하면 해주라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만덕이라는 사람이 우레처럼 왔다가 권위처럼 날아가니 권위는 백조입니다. 그리고 우레는 뭐냐면 천둥같이 우리가 번개같이 와가지고 권위처럼 날아가니 높은 풍모 오래 멀멀러 세상 깨끗이 하오 인생이 이처럼 이름 우뚝 세우니 예전 아름다운 고사를 어찌 부러워하니 하고 특히 최재공이 이별을 슬퍼하면서
그 복례산이 불로초를 하는 데가 저 조선조에는데 진시황과 항무제는 바다밖에 삼신산이 있다고 하는데 너는 한라산이 이 삼신산에 하나 들어갑니다. 한라산을 영주라 하고 금강산은 복례라고 하는데 저 삼신산 중 두 산을 끌어안고 올랐으니 천하의 여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삼신산을 만덕여사는 다 가지고 있었던 거야. 한라산도 있었고 금강산도 있었고 그다음에 복례산도 있었고 그래서 그가 칭찬을 해주고 만덕에게 옥가락지를 선물로 주고 만덕전에 기록한 책을 주었다는 그런 그 전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이 만덕 기생 만덕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